한영환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정법의 인문학 시간. 오늘은 옥야편 12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제가 월요일날 논어방송을 하면서 추석 차례 명절 때쯤 되면 차례를 어떻게 지내야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도 해놓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추석일 때 많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차례를 지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꼭 차례를 지내야 된다는 법은 없죠. 세상에 사람이 있고 예절이 있고 그런 거지, 예절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례도 다 인간이 만든 그런 풍속이라고 하죠. 풍속. 인간이 만든 풍속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또 없앨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풍속은 다 그 시대의 어떤 문화의 기초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차례 안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차례에 꼭 지내야 된다면 어떤 음식,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음식을 올리면 됩니다. 누구는 과거에 나물 있고 전 있고 다 하는데 그거 하는데 다 귀찮다. 그렇다면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는 순댓국도 하나 올리면 어떻겠냐. 그럼 되죠. 그렇죠. 다 치우고 순댓국이라도 하나 얹어 놓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차례 지낸 사람이 순댓국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순댓국 올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왜냐? 사람이 모여있으면 일단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를 오늘 차례 지냈으니까 우리 또 특별한 게 먹어볼까? 그래, 다들 좋아하는 걸 올려놓고 한번 예를 표를 하는 거예요. 차례 예를 표하는 거다.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차는 다 차자거든요. 차 한 잔, 차를 한 잔 올리면서 예를 표하는 게 차례다.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이웃을 본을 보는데, 원래는 이제 이 차례 제사문에는 이 남성 송나라시 때 주자가 논어집죠. 오늘 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옥야편 12번째 문장, 요 장책에도 주자가 그래. 논어집주, 논어에 관계된, 즉 공자의 말씀이 논어인데 그 집주, 각자 요 문장을 각각 해석하는 걸 주석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집대성한 분이 이제 주자인데요. 주자 가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철에 나는 음식과 제철에 나는 과일을 올리면 된다. 그렇죠. 제철에, 그 취지는 제철에 과일과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올리는. 근데 부담감을 절대 가질 필요는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조상에 대한 언덕으로 이 현생에 나와 있으니, 태어났으니 그분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차원에서 꼭 차를 지내야 답례를 한다 그러면 좋은 거고, 또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 재미나게 보내면.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데, 이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 친구 하나는 명절 때 되면, 차례 되면 음식 만드는데 먹지도 않은 음식 좀 하기가 좀 그랬다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 추석엔 이제 큰 집 적은 집 다 이제 차례 지내지 말고, 그래 지낸 사람들이 다 모여 어디 식당에 가서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하루 재밌게 놀자.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차례 안 지내고 진짜로 식당에 가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참 그렇게 참 이 사촌들끼리 육촌들끼리 참 재미나게 보내니까 너무 참 좋더라. 요즘 집에서 많은 사람은 음식 접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보내면 또 추석다운 의미도 있으니까, 명절다운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도 아무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 문장이 좀 긴데,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저도 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업을 하는 데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갖춰줘야 한다. 항상 천지인. 천은 하늘의 정해 준 시간, 시. 지는 내가 업을 할 수 있는 업장이 있을 때, 갖춰졌을 때인 사람은 내 일을 할 수 있을 때 동반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그렇게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활, 여기 보네요. 자유 나오네. 자유. 자유는 공자의 제자인데 일찌감치 여러 가지 공자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자유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있을 때 뭐 공자가 오늘 또 여기 이제 자유가 뭡니까? 무승제, 무승이란 업의 제, 그러니까 고을의 원님 정도 됐겠죠. 했을 때 자활 물어봤대요. 여덕인 은 이호하.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얻어냈냐? 은이라 말은 시키면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키면서 이 은은 이때 뭐에란 의미하고 요 이때는 어떤 의자 장소 거기에서 네가 일을 하는 거기에서 사람을 얻어냈냐 하고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과연 사람을 얻었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자유에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래, 자, 자유가 말했다. 뭐라고 하니까, 있다. 뭐가 있냐면, 담대, 멸명자랑 있다. 담대는 성이고요. 멸명은 사람이 있는데, 담대, 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를 어떻게 하니까 행불유경이라. 요 경자는 지름길 경이에요. 지름길.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입장에서 유자는 말미암을 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쪽으로 택한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었다. 길을 가는데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비공사. 공적인 일이 아니면 미상, 아닐 미자잖아요. 상은 맞벌 상자인데, 상은, 우리는 이런 단어가 많이 생각나잖아요. 와신상담이란, 와신상담. 이때 상자가 바로 요 상자입니다. 요 맞벌상. 쉽게 말해서 경험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누워있는 집신, 지푸라기. 그래, 누워서 설계 담자인데, 옛날에 그 중국의 5월 동주의 사건, 부차가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푸라기에 자면서 설계에 그 설계 맛을 보면서 원수를 갚았다. 그런 여러분도 고소를 잘 알다시피 그랬는데, 일단 맞벌상자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니면 미상, 제가 경험을 안 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에 도달하면 이때 은은 자유를 뜻합니다. 자유. 멸명은 잔데 은은 이제 이름입니다. 본인 이름입니다. 실이네요. 집실. 일반적으로 거실, 집이라는 집은 가라는 많이 의미를 하잖아요. 또 가라는 의미 중에 또 당이라는 또 있잖아요. 그렇죠? 당하고 실은 당은 이제 사랑채. 옛날 부잣집 보면 사랑채 있고 안채 있잖아요. 그렇죠? 실. 그런데 안채. 요즘 따지면 자기 방 그런 의미겠죠. 자기 방에. 그러니까 내 아이 방에 오지를 안 했다. 공사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뭐 집집마다 집을 방문을 하는데 뭐 집이라 해도 되고 방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뜻을 따지는데 옛날에는 이 관리들이 이 자기 상사의 집에 방문한 경우에는 그게 세 가지였대요. 뭐 향사례, 향사례를 해서 뭐 활쏘기 대회를 한다든지 또 향음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뭐 잔치를 베푸는 그런, 그다음 이제 이 독법이라 해가지고 법을 읽어주는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공사 측이라는데, 그런 경우만 이제 상사의 집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방문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했대요. 이제 감대멸명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그러니까 그 공자가 물어봤죠, 그렇죠? 너는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얻었느냐, 어떤 사람을 쓰고 있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요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자는 이 어떤 지름길을 택하지 않냐고 항상 뭐 돌아갔다든지, 그리고 공사가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저희 집에 안 오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과연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요 행불유경이란 말은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했다라 말은 사람 지름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름길을 가지 않냐고 돌아간다는 뜻은 우할한다. 즉 어떤 의미일까요? 좀 멍청하다 그럴까요? 그렇다는데,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단도직입적이고, 이 공무원 정도 된다 그러면 요즘은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무원 정도 되면 많이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어떤 고충이라는 걸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치를 해야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삶들을 다 잘 살펴보고 다녔다, 바로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아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그다음 공적인 일이 아니면 내 집에 도달 오지 않았다는 뜻은 지금 아침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뭐 저도 직장에 다닐 때 보면 저는 그렇게 상사의 집에 딱 2번 가봤는데, 그냥 자기 집 와서 뭐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냐고는 안 갔는데, 뭐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음력설은 아니고 양력설 때 많이 갔대요. 뭐 아첨, 뭐 성진 아첨 하는 행태겠죠. 그렇죠? 그만큼 요 담대멸명자는 그런 인물이다. 매사의 어떤 정치를 잘 살피고 또 공적인 일이 아니면 아첨하지 않냐는 그런 행식을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만큼 이 자유가 그만큼 이 사람 잘 쓰고 있다는 것을 공자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자유가 또 이하고 비슷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제 공자가 어떤 고을을 가는 자유, 마침 그 고을에 자유가 또 정치하고 있길래 가만 보니까 이 금고 소리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자유한테 한마디 했죠. 너는 소 잡는 칼로 어떻게 닭을 잡느냐라고 얘기를 또 농을 한번 했대요. 그러자 이제 자유가 한마디 하게, 금은고를 타는 것은 심성이, 국민들의 심성이 고르고 발라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금은고를 키는 것 뿐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키는 건 아니다라고. 그래 이제 공자가 그래 맞다, 내가 농을 했다, 자유가 했는 말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자유가 돼서 신임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이 담대멸명이라는 자가 또 생각나는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자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걸 후회한 적이 있대요. 그만큼 첫 번째 인물이 요 담대멸명이는 그만큼 자기가 이 담대멸명이라도 공자의 제자인데 담대멸명이 어떤 인물이라 하면 얼굴이 참 안 좋았대요. 시키면서 요즘 돌아갔었지만 코미디언 이수일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처럼 참 못생겼대요. 그런데 인품을 보니까 참 발랐죠, 그렇죠? 또 하나는 평가를 잘못한 거리 이 염류란 사람은 이제 말을 잘해서 자기 제자를 삼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물론 염류, 영국 같은 사람인데 주요 열국을 하고 돌아왔을 때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염류지만 결국은 끝까지 공자를 말을 안 따르고 계속 사만시의 그 신하가 되면서 이제 공자가 나이 가문에서 없애라고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염류는 말을 잘 했대요. 그래서 자기를 뽑았대라고 얘기하고, 요 담대멸명지를 하도 못생겼으니까 처음에는 상대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대한 성인 공자도 사람을 잘못 평가하는가 봅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옥야편 12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현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을 잘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잘 뽑는 게 참 좋겠죠, 그렇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려면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잘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는 동반자라고 얘기하는데, 동반자하고 차이를 할 수 있는 게 배우자로 있겠죠, 그렇죠? 배우자하고 동반자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동반자는 저도 옛날에 여기에 해온 생각에도 글을 써놨지만, 동반자는 말 그대로 서로 위를 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위를 서로 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꾸어 줄 수 있고 인생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인 반면, 배우자는 뭔가 모르게 상하가 좀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항상 저는 그러면 요 말할 때 동반자에 되려면 뭔가 모르게 상대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고, 새로운 내가 부족한 점은 상대가 채워주고 상대가 부족한 점은 내가 채워주고, 항상 서로가 일을 할 때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고, 절대로 서로가 위를 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 접해야만 그런 많은 올바르게 사람들을 내한테 둘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니다. 내 앞에 온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상대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파고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또 파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무에 보면 밑에 뿌리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온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다 지금에서 우리가 네트워크처럼 한 사람을 잘 뽑으면 밑에 사람 잘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하지 말고 현재 내 앞에 온 그 사람을 대해서 동반자라는 그런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잘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진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모두부터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차례도 그러니까 공자는 가장 싫은 게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 명절은 가족끼리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참고하시고, 또 사업을 하려면 공자가 단독 직업적으로 자유한테 말한 것처럼 너는 사람을 얻었냐? 나는 담대 몇 명이나 사람을 구했다. 그렇다시피 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연 진정한 동반자가 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월급제 종업원을 채용한다고 종업에 월급만 받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채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비슷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집에 하면 $100 산다면 $100 샀는 이유가 내가 오늘 일당 벌기 위해서 $100 샀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의 첨성대처럼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암담 $100를 샀느냐, 이 식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또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또 이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